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고 새로웠죠. 글자 하나 읽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은 냄새, 익숙하지 않은 언어, 그리고 저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 이름은 소피. 프랑스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궁금증 하나만으로 비행기에 올라탔던 27살의 평범한 여자였어요. K-드라마, K-팝, 그리고 유튜브에서 보던 한국의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긴 고민 끝에 저는 짐을 꾸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공항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스마트폰은 유심히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를 쓸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공황 상태가 시작됐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서울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가는 길, 제가 처음 겪는 환승이라는 시스템은 너무 어려웠어요. 지하철 노선도는 복잡했고 역 이름은 낯선 한글로만 적혀 있었고 사람들은 무심하게 바쁘게 움직이기만 했어요. 어느새 저는 한 지하철역 구석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싶어졌습니다. 발끝은 얼어붙은 것 같았고 가슴은 쿵쾅거리며 점점 조여왔어요. 여기서 울어도 아무도 모를 거야. 정말 눈물이 흐를 것 같았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누군가 조심스럽게 제 옆에 섰어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낯선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감싸 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 중년의 한국 여성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고 눈빛은 너무 따뜻했어요. 순간 저는 무너져 버릴 것 같았어요. 홍대 입구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겠어요. 제 영어가 서툴렀고 그녀도 영어에 능숙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제 여행 가방을 들어올리며 말했죠. 괜찮아요. 제가 같이 가줄게요. 순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지하철 안. 우리는 나란히 앉았고 그녀는 제게 작은 말들을 건넸어요. 그녀의 억양이, 말투가 마치 제 엄마 같았어요. 우리 딸도 혼자 외국에 있어요. 처음엔 무섭다고 울기도 했대요.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말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너무 무서웠고 너무 외로웠어요. 그녀는 제 손을 살며시 잡더니 말없이 함께 길을 안내해줬어요.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고 계단을 오르고 그 모든 길을 저와 함께 걸어줬어요.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이 나라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건 바로 이런 사람이 있어서겠구나.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안겼고 위로받았고 작은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온기가 지금도 제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어요. 그녀는 제게 목적지를 묻고는 한참을 지하철 노선도를 들여다봤어요. 저보다도 훨씬 익숙하게 보이던 그녀의 눈빛은 어느 역에서 어떻게 환승을 해야 하는지, 어디쯤 내릴 수 있는지 고민하는 엄마의 눈빛 같았어요. 지금 여기서 2호선을 타고 홍대 입구까지 가면 돼요. 근데 그냥 제가 같이 가줄게요. 괜찮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고 무언가가 갑자기 제 안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플랫폼으로 내려갔고 그녀는 제 무거운 여행 가방을 한쪽 손에 들고 제 속도를 맞춰 걸어주었어요. 그 짧은 길에서도 그녀는 많은 걸 이야기해줬어요. 내 딸은 지금 캐나다에 있어요. 거기 가기 전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비행기도 무섭고 낯선 곳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게 겁났겠죠. 그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속을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그건 아마도 엄마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그냥 느껴지는 마음. 지하철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침묵마저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오히려 말없이 옆에 있다는 그 존재감이 저에겐 더 큰 위로였어요. 전철이 움직이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실 나도 외국 가본 적 있어요. 그때 길을 잃었는데 한 할머니가 나한테 말을 걸어줬어요. 그때 그 따뜻함, 난 평생 못 잊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눈빛이 닿는 순간 우리는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녀가 물었어요. 소피요. 소피. 아, 예뻐요. 소피. 난 김영희예요. 그녀가 내민 손을 제가 살짝 잡았고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한국이 조금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잠시 후 지하철이 환승역에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복잡한 통로를 지나 2호선으로 갈아탔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계단에서도 그녀는 저를 앞에 세우고 뒤에서 조심조심 보호하듯 따라와 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낯설면 참 외롭게 느껴지죠?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네. 오늘은 진짜 울 뻔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낯선 곳에서 울고 싶은 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그건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공감이었고 그게 제 마음을 적셨죠. 전철은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졌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저에게 지도를 보여주며 설명해줬어요. 여기서 나가면 오른쪽 골목으로 쭉 가요. 거기 카페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 옆 건물이 숙소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여기 내 번호요. 어려운 일 생기면 문자해요. 한국에서 친구 하나쯤 있으면 좋잖아요. 저는 그 번호를 조심스레 받아 적었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 당신도 나중에 누군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그냥 다가가줘요. 그게 사람 사는 정이에요. 그 말이 너무 따뜻했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을 알려준 게 아니라 사람을 알려준 거였어요. 우리는 지하철 문 앞에 나란히 섰고 문이 열리자 그녀는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다시 한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잘 지내요, 소피. 그리고 환영해요, 한국에 온 걸.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떠났어요. 이름은 기억했지만 연락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제 인생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게 됐죠. 그 후 저는 혼자 숙소로 걸어가며 마치 누군가에게 꼭 안겨 있다가 이제야 독립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길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사람의 온기라는 걸 배웠거든요.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는 쉼없이 오르고 내렸고 스피커에서는 반복되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죠. 하지만 그 모든 소음 속에서도 제게 들리는 건 단 한 가지였어요. 바로 그녀의 말투, 그녀의 숨결,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플랫폼에서 함께 내렸고 그녀는 제 가방을 다시 들어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지상으로 나가면 돼요. 밖에 나오면 좀 덥지만 괜찮아요. 햇빛을 쬐면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일상적인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햇빛을 쬐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 단순한 말이 그날 제게는 인생을 다시 살아보게 하는 문장이었어요. 지상으로 나가자 햇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마치 그 아주머니가 제 등에 손을 얹고 이제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함께 지도 어플을 보며 숙소까지의 방향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제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자신의 폰을 꺼내 숙소까지의 경로를 캡처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진을 제 폰에 보내주며 말했어요.
혹시 길 잃어도 걱정하지 마요. 이거 보고 천천히 가면 돼요. 그녀는 한 걸음 뒤에서 제 걸음을 지켜보듯 따라오며 말했어요. 사람이 외국에 오면 다 약해져요. 괜찮아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낯설어서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숙소 앞 작은 골목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멈춰 섰어요.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야 하죠. 근데 걱정 말아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저 진짜 무서웠어요. 오늘 아침엔 그냥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도착했잖아요. 그게 용기예요, 소피. 그녀는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쥐었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 순간만큼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작은 미니 손거울이었어요. 은은한 꽃무늬가 새겨진 낡았지만 정이 느껴지는 손거울. 이건 우리 딸이 외국 갈 때 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새 걸 사줬어요. 이건 이제 당신 거예요. 외롭거나 울고 싶을 땐 이걸 보고 얼굴을 비춰봐요. 그리고 웃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손거울을 꼭 쥔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떨려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또르르 흘렀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고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소피, 당신이 이 나라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동안의 두려움, 외로움, 낯설음과 혼란이 모두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 딸이 지금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당신을 돕는 건 내 마음이 편해지는 일이에요. 그녀는 그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돌아섰어요. 이제 들어가요. 밥도 먹고 푹 쉬고 내일 아침엔 오늘보다 훨씬 괜찮을 거예요.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갔고 저는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가만히 바라봤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이토록 제 인생 깊숙한 곳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그녀가 걸어가는 뒷모습, 길게 늘어진 그림자, 따뜻한 말투, 그리고 그 손거울까지.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손거울을 늘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한국에서 여행하는 내내 불안하거나 외로울 때마다 꺼내서 제 얼굴을 비췄어요.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 손거울 속 제 얼굴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졌고 훨씬 더 따뜻해졌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경주, 제주. 그 모든 곳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또 그 속에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순간들이 숨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시장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받았습니다. 길을 묻는 제게 길게 설명해주는 아주머니, 짐이 무거워 보인다며 엘리베이터를 안내해준 아저씨, 혼자 밥을 먹고 있는 제게 말없이 물티슈를 건네주던 식당 주인 할머니까지. 한국은 정말 사람 냄새 나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날의 아주머니 김영애 씨의 손길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어요. 가끔 문득 지하철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녀의 손에 이끌려 올라가던 그 순간이 떠오르고 숙소 앞 골목을 걸을 때면 그녀가 말없이 서 있던 그 뒷모습이 생각나요. 사실 그녀의 연락처는 아직도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마 그걸 바랐던 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날 있었던 모든 게
단지 우연이 아니라 삶에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 누군가가 내민 손길이었고 그 손길이 저를 살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내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면 누군가 외국에서 길을 잃고 당황한 눈빛을 하고 있을 때 그저 지나치지 않겠다고. 그때의 그녀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다가가겠다고요. 그 다짐은 지금도 지켜지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길을 잃은 유학생, 버스 정류장에서 울고 있던 아시아인 관광객, 무거운 캐리어를 끌던 어느 노인. 저는 예전에 저를 보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한마디를 건넸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영의 아주머니를 떠올렸어요. 그녀는 제가 낯선 세상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제 마음을 안아준 첫 번째 한국인이었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어보다 지도보다 맛집보다 더 중요한 걸 알려줬어요. 그건 바로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진리였어요. 누구나 낯선 곳에 가면 무섭고 누구나 혼자일 때는 약해지고 누구나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녀는 말하지 않아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그녀가 제게 말을 걸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를 그저 차갑고 복잡한 곳이라고 기억했을 거예요. 아니, 그 전에 그냥 공항으로 돌아가 프랑스로 돌아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의 존재 하나로 제 인생에서 한국은 따뜻한 추억이 되었고 가슴 깊이 새겨진 기억이 되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관광지가 아니었어요. 그건 마음이었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만든 하나의 나라.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의 어떤 부분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미는 손, 그리고 모든 만남을 대하는 자세. 그 모든 게 그녀로 인해 바뀌었어요. 가끔은 작은 만남이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가끔은 괜찮아요라는 한마디가 눈물을 닦아주고 한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요. 저는 그날 지하철역에서 그녀를 만나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해요. 당신도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괜찮나요? 이 영상이 그날의 따뜻함처럼 당신의 하루에 조금의 온기를 전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당신이 지금 낯선 길 위에서 두렵고 혼자라고 느낀다면 그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마음 한켠이 조금 따뜻해지셨나요?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길을 잃고 낯선 곳에서 울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죠. 그 순간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손길, 그리고 누군가의 눈빛이 우리를 다시 걷게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을 느끼며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셨나요? 이 채널은 그런 당신을 위한 공간이에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소리 없이 따뜻함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를 감싸 안아주길 바랐어요. 구독 버튼을 누른다는 건 단지 영상을 하나 더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은 누군가의 작은 배려와 진심으로 인해 조금 더 빛나기도 하니까요. 여기 모인 이야기들이 당신의 지친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가 되어줄 수 있길 바라요. 지금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이 이 채널에 숨을 불어넣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당신이 겪었던 따뜻한 순간, 혹은 아직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 모든 사연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거예요.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따뜻함으로 당신을 찾아올게요.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